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이 책 어때의 김미화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 책 어때는 DJ 마음대로 책을 골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는 뉴스가 계기가 되어 관심이 생겨 찾아보던 중 이 책을 알게 되었는데요. 출간된 지는 벌써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오늘 함께할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 작가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작가로 1980년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는 틈틈이 작품을 썼습니다. 2003년 첫 장편 소설로 연을 쫓는 아이를 발표하며 작가로 데뷔했고요. 연을 쫓는 아이는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인을 감동에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이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을 발표해 전작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13년 세 번째 장편 소설인 그리고 산이 울렸다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바다의 기도라는 신간이 나왔다고 하네요.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끊임없는 내전과 미국과의 전쟁으로 혼란한 나라를 배경으로 두 여인들의 사랑과 눈물겨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카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17세기 페르시아 시인 사이브 에타브지의 시 카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알라여, 그러한 아름다움을 인간의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호세이니는 이 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카불의 아름다움과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적인 역사,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을 교차시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엄마 나나의 원망을 들으며 자라는 마리암. 그리고 그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다정하게 말동무가 되어주는 아버지 잘릴. 나나는 잘릴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다 마리암을 임신하면서 쫓겨나 마을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마리암에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주는 선생님 파라줄라도 있었고 그녀를 챙겨주는 몇몇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리암이 15살 생일 선물로 영화관에 데려가 이복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해달라고 말하자 잘릴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약속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는 그를 찾아 그의 집으로 갔지만 잘릴은 그녀를 만나려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도록 놔두죠. 그제서야 잘릴이 자신과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했음을 깨닫게 된 마리암은 슬픔과 배신감으로 집에 돌아오지만 나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맙니다. 엄마가 죽은 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15살의 어린 나이에 카불에 사는 45살 구두장수 라시드와 결혼을 합니다. 라시드는 젊을 때 잃은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 세장가를 든 것이었고 마리암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아들을 기대합니다. 마리암도 자신의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에 상처를 점점 치유해 가지만 얼마 안 있어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이후 7번에 걸친 유산으로 인해 남편은 마리암에게 온갖 언어적, 육체적 폭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게 본인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참고 사는 마리암. 한편 고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살며 상당히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파리바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오던 날 라일라라는 딸을 낳습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 라일라는 14살이 되고 아버지 바비는 공산주의자들로 인해 일하던 학교에서 쫓겨나 밀가루 공장에서 일하게 되지만 여성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일라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웃집 오빠 타리크는 어릴 때부터 늘 라일라와 함께 자랐으며 그의 식구들도 라일라에게 무척이나 잘해주며 장래 아들의 신부감으로 여깁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라일라의 오빠들이 결국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파리바는 점점 미쳐갑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뒤 다시 아프가니스탄은 내전으로 로켓탄이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곳이 되죠. 그러던 중 타리크의 가족이 카불을 떠나 피난 가기로 하고 그 소식을 들은 라일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타리크는 라일라에게 결혼해서 함께 떠나자고 하지만 아픈 엄마를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어 거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연인들은 마지막 작별과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보름 후 라일라도 유탄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카불을 떠나기로 하고 정리하던 날, 라일라의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맙니다. 폭격으로 인해 라일라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고 이웃에 살던 라시드가 쓰러져 있던 그녀를 구출합니다. 조금씩 기력을 차리던 라일라에게 압둘 샤리프라는 사람이 찾아와 타리크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라일라는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 와중에 라시드는 라일라를 둘째 부인으로 맞으려 하자 자신이 타리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라시드와 혼인하겠다고 말합니다. 라시드는 라일라와 마리암을 차별하고 마리암은 라일라를 미워하며 구박하죠. 라일라가 낳은 딸 아지자로 인해 둘은 점차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 아지자가 라시드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마리암은 같이 도망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이슬람 근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길을 다닐 수 없게 되면서 도망갔던 그들은 반나절 만에 잡혀 집으로 돌아와 라시드에게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죠. 라일라는 라시드와의 사이에서 아들 잘마이를 낳고 라시드는 눈에 띄게 아지자와 잘마이를 차별합니다. 탈레반의 폭정과 가뭄이 겹치고 설상가상으로 라시드의 구두가게가 불에 타면서 가세가 기울게 되며 결국 그들은 아지자를 고아원에 맡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타리크가 라일라를 찾아옵니다. 라일라는 그에게 아지자의 존재에 대해 알려줍니다. 잘마이는 그날 밤 라시드에게 그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고자질하게 됩니다. 라시드는 라일라를 죽이려는 각오로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녀를 살리고자 했던 마리암은 결국 라시드를 죽이게 되고 두 사람은 그의 시신을 은폐합니다. 마리암은 타리크와 연락하여 아지자와 잘마이를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마리암에게 같이 가자고 애원하지만 누군가 라시드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으면 탈레반들이 끝까지 쫓아올 것을 염려하여 라일라 일행을 보내고 자수합니다. 재판을 받은 마리암은 결국 총으로 사형에 처해집니다. 라일라는 파키스탄의 휴양지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타리크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전쟁에서 비켜난 듯한 곳에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꿈속에서 마리암을 만나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9.11 테러를 저지른 오사마 빈라덴을 숨겨주어 미국을 도발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고 카불은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라일라는 다시 카불로 돌아가기로 하고 그 전에 헤라트에 들러 마리암의 고향 동네를 찾습니다. 그곳에는 파이줄라의 아들 함자가 가족과 살고 있었고 라일라는 그에게 마리암의 최후를 전해줍니다. 라일라는 마리암을 만나지 못한 잘릴이 마지막으로 남긴 상자를 함자로부터 전해받습니다. 그 안에는 마리암이 오래전 15살 생일날 보고 싶어 했던 애니메이션 영화 피노키오의 비디오 테이프와 잘릴이 남긴 편지와 돈이 들은 삼배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서 잘릴은 마리암에게 자신을 용서해주길 빌면서 영원하리라 믿었던 자신의 재력과 명예도 전쟁으로 인해 다 무너졌음을 회한하죠. 잘릴은 공산주의자에게 거의 다 압류되고 남은 마지막 재산을 팔아 이를 마리암 앞으로 남겼습니다. 라일라는 카불로 돌아가 그곳에서 한때 아지자를 맡겼던 고아원을 잘릴의 유산으로 깨끗이 수리하고 그곳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타리크와의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며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매일 밤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지만 단 이 고민은 아들의 이름에 한정된 것입니다. 딸의 이름은 라일라가 이미 지어놓았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한 책은 할레드 호세이니 작가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책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먹먹하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들이 읽는 동안 계속 들었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기엔 너무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버린 채 국외로 도피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 인권이 다시 가차없이 짓밟히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선 또 다른 마리암이 고통 속에 살고 있겠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과 아픔이 없어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 책 어때의 김미화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